자, 이어서 합시다. 우리가 오늘 배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22페이지에 온대장애학과 날씨.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하려면요,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는 이제 과정을 좀 잘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자고. 자, 제가 여기에 지구의 조금 일부분을 잘라서 볼게요. 자, 여기 이게 지표면이 있고요. 지표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밀려들고 있다고 쳐보자. 근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기냐면요, 찬 공기야. 그래서 찬 공기가 요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려들고 있어요. 근데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요,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를 이렇게 파고들고 있다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자고. 근데 원래 같으면요,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섞여가지고서 원래는 미지근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기단이 잘 발달하면요, 기단과 기단이 부딪힐 때 그렇게 잘 섞이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요, 경계면이 생겨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서로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날 때 생기는 요 경계면 있죠? 우리가 이 경계면을 뭐라고 하냐면요, 전선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게 되면 선이 하나 생기죠?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하나 생기잖아. 그치? 그때 생기는 선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이것을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를 잘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전선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굉장히 다르죠?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춥잖아. 그치? 그리고 뭐 이렇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를 파고 들다 보면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래서 이 전선을 기준으로 날씨가 엄청나게 급작스럽게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다룰 전선 중에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랭전선, 두 번째가 온난전선, 그리고 세 번째가 회색전선, 마지막이 정체전선. 이렇게 총 4가지의 전선을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랭전선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재탕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방금 그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한랭전선의 모습이에요. 자, 한랭전선이다. 마치 찬 공기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죠. 한랭한 전선이니까. 그치? 그래서 자, 한랭전선이 지금 여기에 형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한랭전선을 일기도에서 기호로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일단요, 차가울 것 같지? 그러니까 색깔로 표시할 때 보통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 삼각형으로 뭘 나타내냐면요, 그 전선의 이동 방향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전선이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그치? 그 삼각형의 꼭지점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죠? 그게 이 전선의 이동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 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드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전선면의 경사 있죠? 기울기. 이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전히 가파르지. 그쵸? 이 전선면의 기울기 봐봐. 이 기울기가 엄청 가파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가파른 경계면을 타고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구름이 만들어지냐? 굉장히 이게 두껍고 높은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구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저군, 정란운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퉁쳐가지고 보통 저군형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저군형 구름에서는 내리는 비는 강한 비일까 약한 비일까? 강한 비가 내리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 내리냐?
이 구름이 만들어진 장소를 유심해봐. 소나기가 내리는데 한랭전선 앞쪽에 내리겠니? 한랭전선 뒤쪽에 내리겠니? 한랭전선 뒤쪽에 내리게 돼요. 이쪽에 내리겠다고, 이쪽에. 비가 여기 내리고 있는 거야. 근데 넓은 지역에 내릴까? 좁은 지역에 내릴까? 좁은 지역에. 왜? 구름이 이렇게 폭은, 아니, 이 두께는 두꺼운데 이 폭은 얇잖아. 그치? 소나기는 금방 지나가는 거다. 그치? 그래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를 내린다. 이게 한랭전선 특징이에요. 전선 뒤쪽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어. 자, 한랭전선 지나기 전이야. 어때? 한랭전선 지나기 전 어때? 따뜻하고 맑은 날씨야. 근데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어떻게 돼? 비가, 소나기가 쫙 내리죠? 한랭전선이 지나고 났어. 그럼 어떻게 돼? 좀 추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날씨 변화가 엄청나게 급격하죠? 그죠? 비가 한번 쫙 내린 다음에 갑자기 추워질 때가 있잖아. 한랭전선 지나갈 때. 오케이? 이럴 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랭전선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나중에 전선의 이동 속도 나오거든요.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이동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왜요? 라고 묻지만 설명하려면 길어져. 그래서 지금은 이것만 알아두세요.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는 온난전선에 비해서 빠르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그림을 보면 다 견적 나오는 거죠. 그치? 이 그림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야. 기울기, 급하다. 그 다음에 저군형 구름 만들어진다. 왜? 공기가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비가 내린다. 어떤 비? 소나기성 비. 왜? 저군형이니까. 그치? 좁은 지역에 내린다. 왜? 이렇게 생각하면 뭐잖아. 그치? 다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이제 상상력과 그림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온난전선 봅시다. 자, 온난전선. 이 말만 들으면요, 따뜻한 공기가 나한테 밀려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실제로 자, 이쪽에 반대쪽에 이렇게 찬 공기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찬 공기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찬 공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면이 생기죠? 전선면이겠죠? 그렇죠?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날 때 선이 생기는데 그럼 여기가 전선이겠죠? 전선은 전선인데 따뜻한 공기가 오는 전선. 무슨 전선? 온난전선.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나요? 온난하니까 빨간색 쓰겠죠? 그쵸? 그리고 저기에서 삼각형 썼는데 여기서는요 반원을 써가지고요 전선의 이동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지금 전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상상해 보시면 돼. 자, 공기가 상승하죠?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때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치?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올라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저군형보다는요 이렇게 넓게 대한 구름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층은형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층은형 구름에서 당연히 약한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치? 약한 비.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요 지속적인 비라고 부릅니다.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데 어떤 지역에? 넓은 지역에. 오케이? 그래서 온난전선에서는요 층은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근데 어디에? 온난전선 앞쪽 넓은 지역에.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온난전선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어떻게 되냐? 온난전선이 나한테 다가오게 되면요 난 지금요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고 아직까지 추워. 근데 온난전선이 지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 맑고 따뜻하게 찾아오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한랭전선이구나. 여기 온난전선이구나. 뭐 아까 전에 말했지만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 했잖아. 그치? 온난전선의 이동 속도 당연히 한랭전선에 비하면요 느립니다. 뭐 전선면의 기울기 같은 게 딱 봐도 완만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랭전선, 온난전선 비교해서 잘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가지 회색 전선과 정체전선 볼 건데요. 회색 전선부터 먼저 봅시다. 자, 회색 전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요 제가 조금 상세하게 나열해 드릴게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누가 가고 있냐면요 한랭전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역시 온난전선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자, 근데 뭐 아까 얘기했는데요. 할렘 전선은 이동 속도가 빠르고 온난 전선은 이동 속도가 느리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할렘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 순간을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죠. 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은 따라잡히게 될 겁니다. 따라잡히는 순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찬 공기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따뜻한 공기겠죠? 근데 생각해봐. 자, 이쪽에서 한랭전선이죠? 한랭전선이 있으면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서 뭐가 만들어져? 저군형구름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치? 자, 따뜻한 공기가 이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쪽에서 뭐 만들어져? 측운형구름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는 전선면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전선 생기죠? 근데 한랭 전선이 가다가 온난 전선을 따라잡았다.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의 이동 방향은 어땠어? 똑같았잖아. 그러니까 기호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죠.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반복되는 기호. 이런 기호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색 전선의 특징 뭐가 있어? 회색 전선을 사이로 양쪽에서 비 내리고 있죠. 그렇죠? 회색 전선 사이에서 양쪽으로 비 내리고 있죠. 온난 전선 앞, 한랭 전선 뒤야. 내가 누누이 얘기지만 비는 어디서 내리냐? 온난 전선 앞, 한랭 전선 뒤쪽에서 비 내려. 회색 전선은 온난 전선 앞, 한랭 전선 뒤. 그러니까 이 회색 전선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회색 전선이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어떻게 될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결국에 저게 시간이 오래 흐르잖아. 시간이 오래 흐르면요. 한랭 전선이 이제 더 파고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결국에는 밑에는 뭐만 있겠대? 찬 공기만 있게 되고요. 위에는 따뜻한 공기만 있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렇게 찬 공기만 있고요. 위쪽에는 따뜻한 공기만 남게 되면서 전선이 어떻게 돼? 소멸이 되는 거예요. 대변사 아니잖아, 더 이상. 그치? 아래가 차갑고 위에가 뜨거우니까. 그치? 그래서, 요렇게 왔다가 회색 전선 만들고, 찬 공기가 앞으로 깔리면서 소멸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체 전선. 자,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위쪽에서 어떤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한랭 전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이제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북상하고 있어요. 온난 전선이 이렇게 오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자, 얘는 계속 내려오고 얘는 계속 올라가다가 시간이 흐르잖아. 그럼 결국엔 중간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치?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 자, 그러면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한랭 전선은 밑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온난 전선은 위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 이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의 세력이 비슷해. 그러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겠지? 낑겨 있죠? 정체되어 있죠? 멈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정체 전선이라고 부르고요.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시면요. 비는 어디서 내린다고요? 비는 한랭 전선 뒤쪽, 온난 전선 앞쪽에서 내린다고 했어. 여기서 비 내리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야? 비가 내리는 것까지 좋아. 근데 방금 말했죠? 정체되어 있다고. 정체되어 있다고. 오늘 여기서 비가 내려. 정체되어 있어. 내일 여기서 비가 내려. 정체되어 있어. 내일 모레도 여기서 비가 내려. 뭐야 이게? 이것이 this is 장마. 장마지 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체 전선을 다른 말로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장마 전선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주로 어떨 때 나타나냐?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오호츠크의 기단 있죠? 오호츠크의 기단이 내려와. 한랭나스파죠? 그죠?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
고온자습하죠? 올라가. 다습한 기단과 다습한 기단이 충돌하는데 세력이 비슷하다? 아, 정체전선. 오늘, 내일, 모레 비가 다 내리게 된다. 이런 말이죠. 반대로 여기는 날씨가 어때? 정체전선이지만 정체전선 근처지면 날씨가 맑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체전선 기준으로 아, 이쪽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구나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일기도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정체전선이 나와 있고요. 뭐 여기를 뭐 평양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서울이라고 한다면은 자, 평양과 서울의 뭐 날씨를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평양은 지금 비 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맑아요.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단을 해석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수 구역 잘 알아두시고요. 일기 기호 보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23페이지 넘어와서 대표적으로 이제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그걸 알아봐야겠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이랑 이동성 고기압이 있다고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저기압도 뭐가 있냐면요. 이동성 저기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룰 이동성 저기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온대 저기압이에요. 오케이? 이번에 배우는 이동성 고기압은 온대 저기압이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동성 저기압 하나가 뭐냐면요. 열대 저기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이거를 다른 말로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동성 저기압 두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우리가 차근차근 볼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온대 저기압은 뭐다? 이동성 저기압이다. 이동을 한다 이런 말이야. 뭘 타고? 편서풍을 타고.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합시다 일단. 근데 저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 자, 온대 저기압은 말 그대로 저기압은 저기압인데 뭐를 동반하냐면요. 전선을 동반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전선 동반하는 저기압. 오케이? 온대 저기압. 어떤 전선을 동반하네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기압 기준으로 이제 남서쪽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온대 저기압을 기준으로 이제 남동쪽에는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뭐다? 요 세트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것을 온대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세트를. 오케이? 되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총동원해서 온대 저기압을 해석을 할게요. 방금 전까지 배웠던 내용을 총동원할 거야. 자, 우리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이쪽 한랭전선 기준으로 어디가 찬 공기야? 여기가 찬 공기죠? 여기가 찬 공기. 그리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다? 따뜻한 공기겠죠? 그렇죠? 따뜻한 공기. 그리고 온난전선 기준으로 여기가 따뜻하죠?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 찬 공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난전선 양 사이드에는 찬 공기, 가운데는 따뜻한 공기가 낑겨 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잖아. 그렇지? 이 일기 기호는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렇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근데 난 이거 어떻게 보고 싶냐면요. 옆에서 쳐다보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쳐다보고 싶다. 오케이? 그래서 그 옆에서 쳐다보는 모습을 제가 그려드릴게요. 어디를 자를 거냐면요. 여기에서 자를 겁니다. 오케이? 저 장면을 그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여기 이렇게 지표면이 있고요. 여기에 한랭전선이 있죠? 그쵸? 여기에. 그치? 한랭전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드는 이런 모습이겠지? 그치? 그리고 온난전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겠죠? 그쵸? 얘가 옆에서 쳐다본 그림이야. 자, 그러면요.
따뜻한 공기가 이 급격한 경사면을 타고요. 이렇게 수직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치? 어떤 구름? 당연히 저군형 구름 만들어지겠죠. 저군형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소나기가 내리겠죠. 좁은 지역에. 어디? 한랭예선 뒤쪽 좁은 지역에 이제 소나기가 내리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게 올라가는데 스무스하게 올라가죠. 그렇죠? 구름 만들어지는데 층은형 구름 만들어지고요. 넓은 지역, 온단연선 앞쪽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수 지역은 어디냐? 한랭전선 뒤쪽에 좁은 지역, 여기에 강수, 소나기가 내리고 있죠. 그렇죠? 온단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 뭐가 내리고 있다? 지속적인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강수 지역이 여기다. 이해하니? 그죠? 두 번째, 여기서 부는 바람을 한번 생각합시다. 온대저기압 근처에서 부는 바람을 생각해보자.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어 들어가냐면요. 저기압은 상승길이잖아요. 그치?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꺾여서 불어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면요. 그 바람의 방향을 보시면요. 여기선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꺾여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바람이 꺾여서 불어 들어갈 거라고. 돼? 그럼 내가 세 지점을 한번 볼게요. 세 가지 지점. 첫 번째, 여기를 C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그때 바람의 방향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그쵸? 자, 지금 여기 A에서 부는 바람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불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남동풍이라고 부르냐, 북서풍이라고 부르냐? 북서풍이라고 불러요. 바람은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케이? 기억해. 바람은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북서쪽에서 불어오고 있으니까 여기는 북서풍이 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B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겠죠? 남동 쪽에서 불어오고 있죠? 남서쪽에서 불어오고 있죠? 남서풍.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죠? 남동쪽에서 불어오고 있죠? 남동풍.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저게 뭐라고 했어? 근데 저게 이동성 고기압이라,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했죠? 이동하는 저기압. 자, 어떤 바람을 타고 편서풍을 타고 이동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요, 그거를 내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볼게. 봐봐. 자, 내가 여기 있어. 자, 온대저기압이 나를 지나가기 직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대저기압이야. 나를 지나가기 직전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나는 어떤 날씨야? 나는 어떤 날씨야? 춥고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어떤 바람을 맞게 돼? 남동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처음에 자, 나는 기온은 일단 낮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으며 남동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얘가 이제 어디로 이동한다? 편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자, 온대저기압이 슬금슬금 이동해서 여기에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온대저기압이 여기 왔어. 난 이제 날씨가 어때? 기온이 높아졌고요. 비 내려? 안 내리죠? 맑죠? 그렇죠? 그리고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 남서쪽에서 불어오죠. 남서풍이 불고 있는 거죠.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대저기압이 나를 이제 거의 통과하려고 해. 통과했어. 자, 그럼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온대저기압은 여기 있고,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어때? 기온이 다시 어떻게 돼? 낮아지죠, 그쵸? 어떤 비가 내리고 있어? 소나기가 내리고 있죠, 그쵸? 그리고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 북서풍에서 불어오죠. 그래서 내가 받는 날씨 변화, 내가 느낀 날씨 변화, 첫 번째, 온대저기압이 날 통과한다?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다가 갑자기 맑고 따뜻해졌다가 소나기가 내리고 추워진다라는 거죠.
날씨 변화가 어때? 굉장히. 날씨 변화가 어때? 급격하지? 그치?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가 언제야, 주로?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 언제? 당연히 봄이나 가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온대저기압, 주로 우리나라 봄, 가을, 철에 영향을 주는 이제 이동성 저기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 보기에 이게 나옵니다. 자, 내가 여기 있어. 온대저기압이 나를 이렇게 통과해. 자, 내가 느끼는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네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죠? 내가 느끼는 풍향이 아니라 풍향의 변화야. 오케이? 풍향이 시계의 방향으로 변한 것 같니? 반시계의 방향으로 변한 것 같니? 를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따라가시면 되죠. 첫 번째, 뭐가 불고 있어? 나를 기준으로 처음에는 뭐가 불고 있다가 남동풍이 불고 있다가 온대저기압이 이동하면서 내가 느끼는 바람은 뭘로 변해? 남서풍으로 변하잖아. 온대저기압이 또 지나간 다음에 이제 나는 무슨 바람을 맞는 것 같아? 북서풍을 맞는 것 같죠?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 맞니? 맞죠, 그렇죠?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거야. 이해가? 자, 내가 여기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기에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자, B가 느끼는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이다 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거기에 나온 거야. 그럼 이건 맞을까? 자, 잘 생각해봐. B도 이렇게 느끼는 거야. 자, 잘 들어.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럼 처음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갔을 거 아니야. 물론 뭐 꺾여서 불어 들어가지만 뭐 솔직히 별 차이 없어요. 안 꺾였다고 생각해도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저기압이 이렇게 왔을 때 B가 느끼는 바람은 이렇게 불고 있는 거지. 저기압 쪽으로 불어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3번이면요. B가 느끼는 바람은 이렇게 불고 있는 거죠. 저기압 쪽으로 불어 들어가니까. 그치? B가 느끼는 풍향 변화는 어떤 방향이야? B가 느끼는 풍향 변화는 반시계 방향이야. 오케이? 온대 저기압이 통과할 때 온대 저기압에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풍향 변화가 반대가 된다고. 이해가?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온대 저기압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 있냐 온대 저기압 진행 방향이 왼쪽에 있냐가 다른 거라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생각해봐. 너 내가 이렇게 지나고 있어. 너 내가 어느 방향으로 너 고개를 돌려봐. 나를 보면서 내가 지나고 있어. 너 어느 방향 고개 돌아봐. 시계 방향이잖아. 넌 어때? 날 보려면 반시계 방향으로 고개 돌려야 되잖아. 똑같다고. 그치? 온대저기압을 통과할 때 이 온대저기압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풍향 변화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로 나중에 온대저기압이 나를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보여야 돼. 중요한 거야, 되게.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온대저기압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소멸되는 건가요? 온대저기압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여기 123페이지 나와 있죠, 그렇죠? 난 온대저기압의 특징부터 먼저 정리했고요. 124페이지에 있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온대저기압이 어떻게 생성되냐, 어떻게 소멸되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중위도 부근에서 발생합니다. 중위도 부근. 그게 보통 대표적으로 어디냐면요. 한 위도 60도 부근 있죠? 거기를 뭐 중위도라고 봐야 되는지 애매모호하지만. 중위도 지역에서 이렇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해가? 우리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0도, 30도, 60도, 90도잖아. 그치? 그때 한 이쯤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쯤에서. 이 편서풍과 극동풍이 만나는 시점. 이쯤에서. 오케이?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 위쪽에 찬 공기. 이게 한 60도 지역. 그쵸?
자, 이쪽에서 자 뭐가 만들어져? 전선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때 만들어진 전선이 뭐야?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 무슨 전선? 정체 전선이겠죠, 그걸.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뭐다? 정체 전선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 지역에서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요. 편서풍 파동이 발생합니다. 중위도 지역에서 편서풍 파동이 발생하면서 얘가 어떻게 돼? 휘어지는 거예요. 얘가 편서풍 파동에 의해서 휘어지면서 어떤 그림이 찾아오냐면요. 이렇게 찬 공기가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여기까지는? 편서풍 파동 때문에 요렇게 된다. 그 파동에 의해서. 받아들여?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고3 때 더 자세히 배웁니다. 편서풍 파동. 자, 그래서 여기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죠? 그럼 뭐가 생겨? 전선이 생기겠죠, 뭘. 그래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되면요. 한랭전선이랑 온난전선이랑 겹쳐가지고 이렇게 회색전선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회색전선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아까 말했죠. 회색전선이 만들어진 다음에 찬 공기가 어디로 가? 아래로 쭉 깔리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한다? 결국에는 소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놓고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60도 지면이야. 60도 근처고요. 지면이에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찬 공기가 이렇게 오면서 처음에 뭘 만들었어? 정체전선 만들었죠. 이거 내가 지금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있고요. 오케이? 자, 그때 우리가 이 덩어리에 뭘 조사할 거냐면요. 무게 중심을 조사할 거예요. 오케이? 이 덩어리, 이 공기 한 덩어리에 무게 중심을 조사할 거거든. 근데 원래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도형의 보통 중앙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밀도가 균일하다면. 근데 여기는 밀도가 불균일하죠. 어디에 밀도가 더 크냐면요. 이쪽에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쏠려 있는 거예요. 찬 공기의 중앙 쪽, 이쪽에 살짝 이쯤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말했지만 찬 공기가 붙어가지고 아래쪽에 쫙 깔리겠지?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소멸 단계로 보시면요. 찬 공기는 이렇게 아래쪽에 쫙 깔려 있고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쪽에 깔리게 됩니다.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냐면요. 찬 공기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보시면요. 무게중심은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지? 무게중심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무게중심의 높이가 어떻게 됐어? 낮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자, 무게중심의 높이가 낮아진다. 무게중심의 높이가 감소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죠?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으면요. 에너지는 불변이잖아. 보존돼야 되잖아. 그치? 대신 뭐가 증가하냐? 이게 증가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 이게 증가하는 거죠. 이게 뭔데요? 이게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야. 이게. 온대저기압이 왜 이렇게 되냐? 왜 어떻게 만들어나고 어떻게 소멸되냐? 어떻게 이동을 하냐? 이것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는데 그 운동 에너지를 에너지 원으로 삼는 거예요. 원대적이에요. 되니? 이해가? 그래서 지구과학은 살짝 물리를 알면요 괜찮아요. 왜냐면 물리에서 시작한 학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온대적 기압의 발생과 소멸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124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일기도. 일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일기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일기기호. 그 교과서에 나중에 잘 나와 있거든요. 뭐 거기 나와 있는 뭐 기상, 레이더 관측, 가시 영상, 적외 영상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일기도에서 사용되는 기호 봅시다. 같이. 자, 예를 들어서 뭐 기상캐스터 아나운서가 우리나라에 자 일기도를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까? 자, 뭐 이렇게 해놨다고 할까? 기상캐스터가 이따위로 해놓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 담겨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차근차근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 안에 까만색이 많이 칠해져 있을수록 구름이 많은 거예요. 동그라미가 하얀색이다? 구름 없음.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어? 그러면은 구름이 조금 꼈다. 갬. 그리고 이제 다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럼 구름 많이 흐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긴 짝대기 하나는요, 풍속. 오케이? 5m/s를 의미하는 거고요. 짧은 짝대기는 2m/s. 이렇게 풍속을 의미하는 거. 그리고 이 짝대기의 방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기온,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기상, 소나기, 뭐 또 눈, 폭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기압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참고로 이 103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점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 10.3이야. 그리고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요. 9 또는 10이 생략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10.3 헥토파스칼인데 둘 중 하나야. 90.3 아니면요. 1010.3 헥토파스칼 둘 중 하나거든. 근데 도대체 뭐냐 이거 말이야. 일반적으로 이거예요. 왜냐면요. 910 헥토파스칼이잖아. 그러면 개 미친 태풍이야. 역대급 태풍. 목성에서 본 태풍이야. 그래서 이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략 기압의 범위가 960부터 한 1040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거를 벗어나는 기압은 거의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됐죠? 됐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